안녕하세요.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한 끝에 사연을 보낸 42살 여자입니다. 아직도 저한테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엄청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은 저희 남편과 가족, 아주 가까운 지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하도 답답한 나머지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아가씨가 잘못된 사람인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과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시누이들도 이런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궁금증도 같이 풀고자 이 길고 긴 사연을 적게 됐네요. 동갑내기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친구였다가 연애를 하여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남편한테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일부러 만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전 연애하면서 굳이 가족들을 미리 만날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해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아가씨가 매우 별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아가씨는 기본적으로 좀 이쁘게 생긴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싸가지 없게 생겼지만 이쁘게 생긴 건 분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아가씨는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생긴 편이지만 착하게 생기지 않다는 말로 인물값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완전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걸러서 얘기하지 않고 생각한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요. 예를 들자면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때 아가씨를 처음 본 자리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나영이에요. 예전부터 언니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언니 엄청 착하고 이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왔었는데 생각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네요. 야, 너는 무슨 이런 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해?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오빠가 예전부터 그랬었잖아. 새언니 될 사람 엄청 청순하고 귀엽다고. 내 눈에는 막 귀엽고 그렇지는 않아서 하는 말이야. 오빠 콩깍지 제대로 씌었구나? 넌 사람 면전에 대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너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아이고, 사돈.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해야 할 말 해선 안 되는 말 잘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세아가, 내가 얘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솔직하고 좋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애교 수준으로 이제껏 엄청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선 아가씨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면 방금 말한 그대로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성격이고 게다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백수예요. 대학교 졸업한 뒤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몇 개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달씩만 하고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돈 벌기 너무 싫고 다른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일하기 너무 힘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재력이 있으신 편으로 건물과 땅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가씨가 시부모님의 재력을 믿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심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씩 현금만 100만 원씩 용돈으로 받는 편이고 게다가 신용카드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님께 들어보니 한 달에 신용카드 값만 1,000만 원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3,400만 원은 사용한답니다. 시부모님께선 이 정도 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지만 의외로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돈이 많은 재력가라는 걸 모르고 있으신 지인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검소하게 사려고 하시는 시부모님과 다르게 아가씨는 명품이란 명품을 모조리 사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거나 친구들한테 뽐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믿고 아가씨한테 접근한 친구들과 남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네요. 아가씨한테 빼먹을 수 있는 거 모조리 다 빼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아가씨는 우울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시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것저것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 극복을 명품으로 해결한 사람 우리 아가씨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아가씨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였어요. 외향적이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수준인 아가씨와 다르게 저는 조용조용하고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크게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워낙 조용조용하니까 할 말도 못하고 소심한 사람인 줄 아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뿐이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손해보는 일 절대 당하지 않고요. 화가 평소에 없을 뿐이지 그 대신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앞뒤 없이 화를 내는 편인데요. 그런 저의 성격을 유일하게 건든 시댁 식구가 바로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저의 성격을 건든 첫 번째 사건인데요. 한때 아가씨가 성형이 엄청 빠져있던 시기가 있어요. 아가씨는 총 6번 성형을 해왔었는데요. 쌍꺼풀, 뒤트임, 앞트임, 코, 턱, 이마까지 총 6군데를 성형해왔어요. 저와 남편이 이제 막 결혼했을 때가 아마 4번째 성형했을 무렵으로 그때가 코를 건든 시기였는데요. 원래 본판이 이쁜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성형 때문에 특유의 자연스럽고 이쁜 얼굴이 다 사라진 케이스인데요. 제가 옛날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쁜 얼굴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예전 모습이 더 낫다고 봐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로 6번까지 성형을 연달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코 재수술을 하겠다며 시어머님께 돈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지금 코끝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도 안 와. 너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는 있어? 너 예전 얼굴 하나도 없어. 지금 너 내 딸 아닌 것 같아. 얼굴 싹 변했다니까. 변하려고 성형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전 얼굴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고 누가 성형을 하겠어, 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부탁할게. 절대 안 돼. 너 얼굴에만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 그것도 내 돈으로만. 너희 아빠 또 너 성형수술 시켜줬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엄마도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성형비 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 이제까지 시어머님이 아가씨 성형 비용만 2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끝까지 성형하지 말라고 반대했었는데 그런 아버님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 고집대로 성형한 결과 아버지한테 제대로 혼났다고 들었어요. 약 3개월 동안 용돈이 끊기고 한 달 동안 외출 금지까지 당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금방 까먹은 건지 이번에 또 성형하고 싶다고 시어머님께 엄청 징징거렸었네요. 아버님께서 아가씨 한 번만 더 성형시켜주면 어머님 카드까지 압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신 상태라 어머님도 아가씨의 성형을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아가씨는 7살 어린애가 된 것처럼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는데요. 그런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말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원래 저한테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갑작스러운 아가씨의 내방에 놀란 저는 급하게 시원한 커피 한 잔과 과일을 대접했어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로? 왜요? 전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껏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됐고, 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언니도 알죠? 우리 엄마도 이제 나 성형 안 시켜주는 거. 원래 엄마가 모두 지원해주던 부분인데 아빠 때문에 엄마도 이제 성형 안 시켜주더라고요. 딱 마지막으로 코 재수술 하고 싶은데 하필 이때 아빠가 엄마한테 겁주는 바람에
언니가 이번에 제 성형 비용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혹시 있을까봐 돈 조금 모아둔 게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언니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전혀 해줄 생각 없어요. 어머님도 안 해주겠다는 거 왜 제가 해드려야 해요? 언니 모아둔 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계속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쓰라고 있는 돈 저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주면 안 돼요? 모아둔 돈이 있어도 그거 다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지 아가씨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아가씨가 달라고 말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아가씨 태도가 참 웃기네요. 따지고 보면 돈 빌려달라고 말하러 온 사람이면 예의 좀 갖추고 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내가 아가씨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와,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시부모님 못지않게 제 친정도 어느 정도 부유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친정과 별개로 제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걸 알고 있던 아가씨는 그걸 믿고 저한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분명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전 아가씨에게 돈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살갑고 잘해주기만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아가씨한테 잘했었겠죠. 근데 아가씨는 저한테 잘해준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예의 없게 대해온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가씨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유세라니요? 제 돈을 그냥 아가씨한테 안 준다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끝까지 해야겠어요? 돈 안 줄 거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참, 돈 안 주실 거면 카드라도 주세요. 할부로 해서 매달 갚을게요. 전 절대 안 빌려줄 거니까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아가씨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좀 빌려줘요. 언니 돈 많잖아요. 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가씨는 저한테 카드와 돈을 빌려달라고 우기고 전 절대 안 준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가씨가 저한테 돈 달라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남편은 버릇없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아가씨의 모습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도착한 남편을 보고 아가씨는 몹시 당황했죠. 사실 아가씨는 남편 몰래 저한테 돈을 빌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왔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왔던 거였죠. 오빠, 언제 왔어? 생각보다 빨리 퇴근했네?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돈이라니? 너 지금 나 몰래 돈 빌리려고 온 거야? 엄마가 끝까지 안 주니까 오빠한테 이렇게 들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언니도 끝까지 돈 안 빌려주네? 오빠도 돈 조금은 있을 거잖아. 딱 한 번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살 거야? 돈 필요해도 그렇지 새언니한테까지 찾아와서 돈 빌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 당장 나가. 너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당장 가. 돈 빌려줄 때까지 절대 안 가. 내가 평소에 오빠나 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 잘 안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한 번쯤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집에 안 가겠다는 아가씨의 진상짓에 결국 시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아가씨는 거의 애처럼 울고 있던 중 시어머님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희 집에 급히 도착하셨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 당장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어머님, 아버님, 잠시 물 한 잔이라도. 아니야. 너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자야지. 나 이 계집애랑 얘기 좀 해야겠다.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님은 역대급으로 화를 엄청 내셨다고 들었어요. 뺨까지 맞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분간 아가씨가 쓰고 있던 신용카드 정지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던 아가씨는 거의 3달 정도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고 용돈도 받지 못하여 집에만 있었다고 하네요. 성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 조건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용돈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에 대해 슬슬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가씨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래전에 이미 접은 상태였지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목표였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이제껏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났었는데 다들 아가씨 돈만 탐내던 나쁜 남자들이라 이제 본인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 놀고 먹고 사는 것 같더니 주변 친구들이 슬슬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결혼을 해야 할 것만 같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눈치였어요. 몇 번 선자리에 나갔었지만 워낙 아가씨가 푼수이며 직업조차 없으니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땐 그래도 젊고 이쁜 걸로 매력 어필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20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취집이 꿈이라고 하던 신우이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나갔던 주선자리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을 보고 나서 밖에서 시어머님과 아가씨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나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신우이가 선본 남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인데 회사 하나 운영 중이라고 하네. 키도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고 회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보여. 차가 좋고 게다가 시계까지. 차 한 대 가격인 걸 차고 나왔더라고. 아가씨, 그 남자 착한 것 같아요? 너무 돈만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돈 잘 벌고 게다가 잘생긴 게 중요하지. 사실 주변 친구들 다 하나같이 능력 하나도 없는 남자들이랑 사귀더니만 그 남자들이 어느 순간 성공해서 큰돈 만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엄청 떵떵거리고 살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옛날에 남자친구 못났던 건 생각 못하고 성공하니까 그때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남자친구 안 사귀고 혼자 지내니까 날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야, 그 친구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남편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 함부로 안 버리고 끝까지 옆에서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 당연히 성공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는 그런 애들이랑 다르게 남자 얼굴만 보고 사귀느라 이제껏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다 남자한테 뜯기기나 하고. 너나 잘해, 너나. 오늘 선본 남자가 아무리 사업가라고 해도 너무 믿지 마. 사람 한 번 보고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 아가씨는 남자 보는 눈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본 남자가 잘생기고 돈 많은 청년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딱 한 번만 보고는 전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믿지 말고 몇 번 더 만나보고 이 사람 괜찮다 싶을 때 연애하든 결혼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어머님과 저의 말을 무시하고 벌써부터 결혼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도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애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결혼하자는 말을 은근슬쩍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님은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딸과 결혼해주겠다는 남자가 있을 때 어서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가씨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강해질 때쯤 슬슬 돈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껏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비용 전액 지원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일부만 지원해 줄 뿐 그 이상의 비용은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결혼할 남자가 돈 많은 청년 사업가라고 해도 여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보니 신우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런 아가씨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부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요. 퇴근하고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같이 만나 약속한 가게로 갔어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가씨가 만나자고 한 이유를 듣게 됐는데요. 언니,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는 거 알지?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아빠랑 엄마가 7천만 원까지만 줄 생각이라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주겠다네. 딱 1억 채워서 시집 가고 싶은데. 오빠랑 언니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줄 수 있어? 3천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아?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줘야 하냐? 그러니까 돈 좀 모으면서 살지. 그래도 너가 내 동생이고 오빠로서 아예 안 줄 수 없으니까 딱 1천만 원만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맞아요. 3천만 원까진 못 줄 것 같아요, 아가씨. 우리가 1천만 원만 도와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주신 돈이랑 잘해서 결혼 준비 잘해봐요. 그럼 8천만 원밖에 없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은 알고 있어요? 그걸 왜 저희한테 따져요? 그럼 이래서 돈 모아두지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놀기만 해놓고 왜 우리한테 돈 안 주냐고 징징거리면 어쩌자는 건데요. 우리는 뭐 돈을 편하게 버는 줄 알아요? 오빠랑 언니 결혼할 때 엄마 아빠한테 지원 받은 거 많았을 거잖아요.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지원 전혀 안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껏 벌어놓은 돈으로 시작했고 지금 살고 있는 신축 34평 아파트도 열심히 돈 모은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회사, 집 이런 거 운이 좋아서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모든 걸 다 편하게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할 때 그걸로 결혼해. 그 돈도 절대 적은 돈 아니야. 남들은 그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쥐뿔도 안 한 주제에 말만 잘하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쥐뿔도 안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워낙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해줄 게 전혀 없었겠죠. 언니도 부족하지 않은 친정 두고 있는 입장이면서 정작 제대로 들고 온 게 없잖아요. 몸만 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 몸만 오지 않았어요. 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보다 모아둔 돈이 더 많았을 정도였어요. 따지고 보면 아가씨야말로 몸만 들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제대로 이룬 일은 있어요? 취직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아가씨면서 왜 날 낮잡아보고 그러냐고요. 취집이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가 100억이나 1000억 이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달라고 한 것뿐인데 치사하게 그거 하나 못 빌려줄 수 있냐고요.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요?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매번 돈 달라고 하는 아가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거지 같네 정말. 언니 정말 재수없고 거지 같아요. 그깟 돈 하나 못 빌려줘서 이러고 있는 게 어이없거든요. 차라리 돈이나 빌려주고 잔소리 하든가. 너무 예의 없게 말하는 아가씨의 태도에 남편은 결국 화가 난 나머지 아가씨의 뺨을 때렸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남편한테 맞은 아가씨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때려? 오빠 요즘 내가 뭐만 하면 때리더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고쳐.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우리가 왜 널 도와줘야 하는 건데? 부모님이랑 우리가 널 도와주는 게 왜 당연한 것처럼 말하냐고. 솔직히 너 결혼하는 거 맞아? 결혼한다는 녀석이 이제까지 집에 결혼할 남자 한 번도 안 데리고 온 게 말이나 돼? 그 사람이 워낙 바쁘니까. 바빠도 그렇지. 너 그 사람 내 눈앞에 데리고 오기 전까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한테 돈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이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그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 비용 전부 내라고 하던지. 그리고 너 당장 언니한테 사과해. 몸만 왔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딴 말을 너가 왜 하는데? 엄마도 가만히 있는 걸 왜 너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놈이. 너 당분간 우리 볼 생각하지 마. 이날 남편한테 제대로 혼난 아가씨는 집에 가서도 시부모님께 엄청 혼났어요.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겸 시부모님한테 이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기 위해 아가씨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들은 순간 화가 엄청 나셨어요. 야, 너가 뭔데 오빠네한테 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7천만 원 주는 것도 모자라다고 했다며? 이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 게다가 새언니한테 몸만 왔다는 둥, 거지 같다는 둥, 그런 말 정말 했어?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시동생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엄마도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간다는데 고작 7천만 원밖에 안 줘? 너가 뭔데? 이제까지 엄마 아빠 돈만 축 내던 년이 7천만 원 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너가 더 거지 같아. 오빠는 장가 갈 때 우리 돈 하나도 안 가져갔어. 그리고 너가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너 새언니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한테 명품 가방이며 용돈 쓰라고 2천만 원까지 줬던 사람이야. 절대 몸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 나이에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 너 새언니 발톱 때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런 너가 새언니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전혀 없어. 엄마는 누구 편이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런 말 할 거야? 결국 시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자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벅머리로 쇼컷이 돼버렸는데요. 항상 긴 생머리만 고집하고 머리에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투자하던 아가씨는 이날 하도 울어서 탈수 증세까지 왔었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 입장에서 당연히 놀랄 일이죠. 그런 와중에도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던 아가씨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아가씨가 상견례 자리를 갖기 전 결혼할 남자친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기로 날을 잡았는데요. 같이 저녁 먹기로 한 당일 갑자기 아가씨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우리는 서둘러 아가씨한테 갔는데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님은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고 시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아가씨는 엉엉 울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결혼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청년 사업가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가씨처럼 순진한 사람들만 꼬셔서 돈을 받아내던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에도 몇 명의 여자들과 결혼 약속을 잡아놓고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낸 뒤 잠수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가씨는 부모님께 받기로 한 7천만 원 모두 사기당하진 않았지만 약 2천만 원 가까이 뺏겼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2천만 원이란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끝까지 속만 썩이는 아가씨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아가씨는 결혼 사건 이후 한동안 쥐 죽은 듯이 지내는 듯 했어요. 시부모님도 화병까지 찾아올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지만 좀 진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전 임신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요.
한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기에 우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많이 지치고 우울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180도 확 달라졌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절 꼭 안아주시기까지 했는데요. 아이 하나로 이렇게 가족 전부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정작 아가씨는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임신한 게 반갑지 않은 눈치였는데요. 제가 임신한 순간부터 시어머님께서 산모와 아이에게 좋은 음식부터 영양제까지 한가득 챙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첫 손자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아이 갖기 힘든 몸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라 산모부터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거라고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 시누이는 온 가족이 저한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게 싫었었나 봐요. 질투가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갈비찜 좋아하지? 이거 내가 직접 재료 하나하나 다 사서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좋아. 이럴 때 엄마가 많이 먹어야지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는 법이야. 잘 먹겠습니다.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아기 낳고 집안일 자주 도와드릴게요. 너가 건강한 아이 낳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나한테 효도야, 효도. 너랑 아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고작 임신한 걸로 엄청 유세 떠네. 임신한 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너는 제발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가족들 있는 앞에서 사소한 일조차 질투할 정도였는데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모두 뺏어가서 본인이 먹던가 시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몰래 훔쳐간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아가씨의 질투가 점점 심해지던 와중에 제가 유산까지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시부모님 아가씨 이렇게 주말에 만나 동네 공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임신할 때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들어서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절 데리고 여기저기 자주 드라이브 시켜주거나 동네 산책 정도 같이 해주시는 편인데요. 이번엔 아가씨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왔더라고요. 날도 좋아서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는데 아가씨와 어머니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공원 계단에 잠깐 앉아있으면 카페에서 음료 몇 개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와 전 계단에 앉아서 어머님을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아가씨, 여기 뷰 엄청 좋지 않아요? 사진 찍기 좋을 정도예요. 그렇네요. 언니 여기 앞에 서볼래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하늘이 맑고 공원 뷰가 너무 좋았었기에 아가씨가 공원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사진 찍기 위해 자리를 잡으려고 하던 찰나에 아가씨가 계단에서 절 밀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허우적거리다가 다행히 계단 난간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에서 밀친 아가씨 때문에 저는 발목이 접질리게 되고 계단에서 뒹굴 뻔했는데요. 다행히 발목만 접질렸고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자칫 제가 계단에서 굴렀더라면 아이를 잃게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나머지 엉엉 울게 됐습니다. 아주 서럽게요. 언니 표정 좀 봐. 언니, 정말 놀랬나 보네요. 장난인데 왜 울고 그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우리 새아가 괜찮아? 다친 곳이라도 있니?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선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일단 제가 괜찮은지 상태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절 안아주셨고 다독여주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아가씨는 그저 깔깔깔 웃고만 있더군요. 시어머님은 화날 대로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아가씨 뺨을 연속으로 3대나 때리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은지 다칠 뻔했잖아. 장난이야. 장난 좀 친 걸로 왜 날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주 유난이야. 새언니 너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어. 너 이거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 가뜩이나 배 나온 상태인데 너 때문에 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둬? 아가씨를 공원에 혼자 두고 어머님은 절 데리고 응급실에 같이 가주셨어요. 다행히 아이와 전 크게 다친 곳이 없었어요. 발목만 놀란 거였고 뼈가 부러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다행이던지 응급실에서 시댁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연락을 받게 된 남편과 시아버님은 절 엄청 기다린 상태였더라고요. 아가씨도 저희가 집에 도착할 때 맞춰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아가씨를 향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에이씨,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언니만 이뻐하고 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난 여기서 완전 왕따잖아, 왕따. 너가 애야? 질투 좀 난다고 임신한 사람을 밀쳐? 너 때문에 내 손자 잃을 뻔했어.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랑 아빠는 나보다 며느리랑 손자가 그렇게 좋아? 어? 내가 뭐만 하면 안 돼, 싫어. 이런 말만 하고 며느리는 우쭈쭈나 하고.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그 입 닥쳐. 너 때문에 내 아이 죽을 뻔했어. 절대 용서 못해. 알겠어? 한마디만 더 하면 너 경찰서에 넘길 거야. 이날 남편과 시부모님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의 신용카드부터 명품 가방, 신발 등등 모조리 뺏었어요. 게다가 지갑에 있던 돈까지 모두 다요. 아가씨는 신용카드와 돈 모두 뺏기니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카드만이라도 돌려줘. 어? 너 이제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자식 새끼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엄마, 아빠, 나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제발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돌려줘. 어머님한테 따로 들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가씨의 남자친구 이야기였는데요. 저한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기꾼 한 명 만난 뒤로 남자 안 만날 것처럼 살더니 언제부터 돈 씀씀이가 다시 커졌다고 해요. 한동안 집에만 있는 것 같더니 일주일에 6일을 밖에서 생활하는 것 같길래 시부모님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네요. 신용카드 값만 500만 원 이상씩 몇 달을 그렇게 썼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쓰면 신용카드 정지시킨다고 경고까지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써왔다고 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노래방에서 선수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연히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었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다네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선물 주고 돈 주고 하느라 돈이며 카드며 펑펑 썼다고 합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께서 아가씨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한테 그런 몰상식한 일까지 저지르게 됐고 결국 아가씨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입고 있던 옷까지 까발려진 상태로 집에 내쫓겼어요. 속으로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시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가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으면 다 큰 딸내미를 땡전 한 푼 없이 밖으로 내보낼까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아가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당한 일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시누이의 행방에 대해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가?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임신이래. 눈앞이 깜깜해.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 더러운 자식 아이라도 가진 거야? 넌 여전히 제대로 사는 법이 없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였어? 넌 역시 안 되겠다. 나 너가 임신을 했든 죽을 것 같든 이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련다. 나 돈이라도 빌려줘, 그럼. 나 앞으로 이 아이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아. 근데 이 몸으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 거지 같은 자식.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돈이나 축내다니.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넌 이제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니?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도 얼쩡거리지 마. 너가 죽는다고 해도 장례식 절대 안 가. 어머님은 집에 있는 소금을 아가씨한테 뿌리면서 내쫓았어요. 이날 이후 아가씨에 대해 몇 가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께 들은 대로 천수로 일한 남자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순간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게다가 월세방 보증금까지 갖고 가서 아가씨는 돈이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궁핍하게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미혼모 센터를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하면 기형아 검사를 받거든요. 그 검사 결과 아가씨의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네요. 하지만 저와 관련 없는 일이다 보니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거나 한 건 없어요. 아가씨 때문에 제 아이가 죽을 뻔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뭐하러 그런 아가씨를 도와주겠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아가씨의 행방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껏 아가씨 때문에 날린 돈이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게다가 사고들을 수습하느라 힘들었던 시부모님은 이제 아가씨 때문에 남은 삶을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아가씨한테 주려고 했던 유산까지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전부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애초에 아가씨한테 나눠줘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던 찰나에 아가씨가 사고를 치게 되면서 줄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처음에 괜찮다고 거절은 했었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할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아가씨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님한테도 가끔 문자나 전화로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은 가끔 저한테 아가씨 때문에 고생시킨 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아가씨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잃을 뻔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한때 편하게 돈만 쓰면서 살던 아가씨가 질투와 남자 눈에 멀어서 결국 본인 인생을 망쳤어요. 앞으로 아가씨 때문에 마음 고생할 일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곧 태어날 아이만 신경 쓰고 살 생각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곧 태어날 손자가 너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세요. 전 이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남편을 보면 그 가족에 대해 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중심이자 어른인 시부모님도 어떤 사람인지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고생은 많이 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